잘 들어보세요. 자, 자, 오늘은 경우의 수만 해도 다 못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서요, 순열 조합을 배웁니다. 이제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지만 순열 그거 얘들아, 반장 무반장 뽑는 거. 그 다음에 조합은 대표 2명 뽑는 거. 그게 순열 조합이에요. 근데 이 둘 다 되게 중요한데, 이걸 배우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다시 배워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순열과 여러 종류의 조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뭐 이항정리라고 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또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확률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그 다음에 통계를 배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중학교 3학년 통계를 안 했죠. 여기 공통수학 1 끝내고 나서 중학교 3학년 저 통계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통계를 알아야 이 통계를 배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셔서 어떤 전공을 하시든 통계학은 다 기본입니다. 통계학은 다 기본이고,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확률과 통계는 앞부분이 제일 어려워.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고 뒤로 갈수록 쉬워요. 뒤로 갈수록 제가 개념 설명할 게 없어. 근데 경우의 수가 거의 99%예요. 왜냐면 경우의 수를 못하면 순열조합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좀 제가 디테일하게 합니다. 디테일하게. 오케이? 그래서 경우의 수 수업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최소한 이 책에 있는 기본 예제는 다 풀이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경우를 나열하는 방법, 규칙을 가지고 나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능 공통 출제 범위가 이만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랑 순열조합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중학교 2학년 때랑 똑같아요.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랑 고배 법칙을 배워요. 근데 여기서 사건, 경우의 수,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사건이죠.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3가지지. 2, 4, 6, 3개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더하는 거고 어느 시점에 곱하는 걸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예를 들어주면 아주 적나라하죠. 그냥 합의 법칙은 봐봐.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사건 A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그 다음에 사건 B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사건 B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수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5가지죠. 얘는 니네가 자 비행기를 타고 가는 2가지하고 배를 타고 가는 3가지를 더할 수밖에 없지. 합의 법칙의 핵심은 뭐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자택일이야. 만약에 사건 A가 발생하면 사건 B는 발생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는 순간 배는 탈 수 없죠. 아니, 기차를 탈 수가 없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A가 발생하면 B는 발생하면 안 되고, B가 발생하면 A는 발생하면 안 돼. 이때 더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은 뭐 제가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거가 제일 좋아요. 애들한테 설명하기가.
고배업칙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똑같이 가는데 중간에 대전이 있다고 쳐봐. 근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경우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가 사건 B예요. 괜찮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고배업칙은 뭐냐면, 자, 동시에, 여기서 동시에라는 표현보다는 연달아서, 연속적으로. 언제 곱해주냐면, A가 발생하면은 B가 반드시 발생을 해야 돼요. 이어서. 이때 곱해주는 겁니다. 근데 경우의 수의 핵심은 이 합의법칙과 고배법칙 두 개로 끝나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냐. 그것만 아시면 돼. 그것만 아시면. 자, 볼게요. 경우의 수 쭉 설명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되어 있죠. 아주 친절해. 아주 친절해. 읽어보시고요. 고배법칙도 읽어보시고. 자, 여기 바이블 플러스에 자신의 답안지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 적으세요. 완전순열. 완전순열. 교란순열. 근데 여기 있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기 되게 어려운 거라 이 완전순열하고 교란순열 이 용어를 기억하시고 뒤에 가서 필수예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설명을 했어요. 여기는 완전순열하고 교란순열은 이미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설명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 자기 의자에 앉지 않는 거 그건데 좀 이따가 필수예제를 보면서 보고요. 자, 일단 경우의 수는 문제를 많이 풀어드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딱 하나만 아는 거야. 합의법칙과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 것만 알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1부터 20, 근데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자, 7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 제가 3의 배수를 A3이라고 할게요. 7의 배수는 A7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3의 배수 1부터 20 사이에 3의 배수 몇 개입니까? 6개죠. 20을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개수죠. 근데 얘를 지금 보시면 또 역시 집합을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집합을. 왜냐면 이 순열조합을 할 때 집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집합 개념만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해볼게요. 야,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수는 어떤 수냐? 21. 3과 7의 공배수죠. 그지? 그죠? 근데 21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는 제가 굳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1번 상황을 굳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제 집합으로 쓸 텐데 3의 배수와 7의 배수가 공통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1부터 20 사이의 수를 자 이제 전체 집합으로 이렇게 그려드리면 3의 배수에 해당하는 원소 숫자들을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집합이야. 그 다음에 1부터 20까지니까 전체 원소의 개수는 20개입니다. 근데 첫 번째 상황은 3, 6, 9, 12, 15 너무 작게 그려냈잖아. 18, 6개죠. 7의 배수는 7, 14, 2개죠. 아무리 봐도 겹치는 게 없지.
아무리 봐도. 그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집합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소란 거예요. 서로소. 그러니까 니네 서로소의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실수에서 서로소가 있고 집합에서 서로소가 있는데, 실수에서 서로소가 뭔지 아는 사람? 실수체계에서 서로소. 공약수가 1밖에 그렇지.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가 서로소예요. 뭐 3하고 5, 1하고 10 이런 아이들, 그지? 소수끼리는 반드시 서로소고 1과 어떤 자연수는 반드시 서로소죠. 근데 집합에서 서로소는 거 뭐냐면 이런 상황이야. 공통되는 부분이 없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직 우리가 집합을 언제 배우냐면 공통수학 2에서 배울 건데, 한 중간쯤에 배울 건데, 공통수학 2를 할 때 집합 명제를 먼저 할까 하는 생각도 있어 지금. 왜냐면 내가 너무 불편해. 이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집합 명제를 잘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 서로소예요. 서로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과 통계에서 서로소의 의미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공통되는 게 없죠. 그지? 그러면 이때는 와 선생님 전체 경우의 수는요. 자, 이거 봐. 이거 집합으로 표시하면 좋은데 집합으로 표시할 수 없으니까 내가 불편해. 완전 짜증나.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할게요. 자, 얘를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3의 배수의 개수 n 넘버.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이게 1, 2, 3이야. 그러면 NA 하면 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야.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죠. 그지? 그 다음에 S 가면 S 서메이션이죠. 서메이션 합계 총합이잖아. 집합 A의 원소의 총합 해서 6이에요. 1, 2, 3 더하면 6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냥 가르치면 되지 뭐. 3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와 7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3의 배수 몇 개예요? 6개. 7의 배수 2개라서 답이 8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을 봅시다. 자, 4의 배수와 또는 6의 배수입니다. 또는은 합집합이죠. 실은 우리한테 이거의 원소의 개수 물어본 거야. 이렇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위에 있는 것도 이거 두 개래. 이거 A3과 A7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때는 3의 배수, 그러니까 3의 배수의 개수하고 7의 배수의 개수가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근데 이제 4의 배수하고 6의 배수는 자, 4하고 6의 최소 공배수가 뭡니까? 12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 12가 들어가겠네. 그 다음 4의 배수 4, 8, 12, 16, 20 이렇게 들어가겠네. 6의 배수는 6, 12, 18 이렇게 3개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나머지 숫자들은 다 이 밖에 있겠죠. 뭐 1, 2, 3 이런 애들은 다 밖에 있겠지. 근데 위에 있는 그림이랑 밑에 있는 그림이랑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 배웠지. 자, 색종이가 10cm고 10cm인데 겹치는 부분이 3cm야. 그럼 여러분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사리 같은 손으로 10이랑 10을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 3개 빼죠. 이것을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포함배제의 원리라고 그래. 포함배제의 원리. 이건 뭐냐면 중복되는 거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자 보시면
4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와 6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에서 가운데 있는 거 겹치죠? 중복되는 거 빼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집합이 없을 때랑 있을 때, 교집합이 없을 때랑 있을 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런 상황을 종속이라고 불러요. 종속. 자, 이제 그때 가서 확률과 통계 배우면 되는데, 그만 배워요. 쉬워요. 내용이 별로 없어. 쉬워. 그만 배워. 근데 아무튼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의 차이를 알겠지? 그죠? 그럼 얘는 4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가 5개고 6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겹치는 거 10을 한번 빼줘야 되죠. 그래서 7개입니다. 1번하고 2번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대부분 겹치는 게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게 이거야. 2명이 벌써 졸려고 하네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A, B를 오늘은 경우의 수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잘 이해를 못하면 경우의 수만 2번 할 거예요. 경우의 수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 했던 거가 많이 중복돼서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했던 그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잘 들어. 서로 다른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A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고 B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쉼표가 있지. 쉼표가 있죠. 얘들아, 합의 법칙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A와 사건 A와 사건 B의 합집합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이 자, 5어가 들어가면 합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교집합이야. 근데 아직 제가 이 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가르칠 때 이제 그때는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니네한테 자, 곱의 법칙은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는데 내가 곱의 법칙은 어떤 거라 그랬어? A가 발생하고 연달아서 B가 반드시 발생할 때 곱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A 주사위에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거는 1, 2, 3, 6이니까 4가지지. B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는 2, 4 이렇게 해서 3가지예요. 근데 이쪽 주사위에서는 6의 배수가 나오고 이쪽 주사위에서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가 얘가 발생한 다음에 얘가 연달아서 반드시 발생해야 되죠. 그때 곱하는 거야. 그럼 답은 12가지입니다. 자, 이제 대표 예제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잘 들어. 자,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뭐야?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두 눈의 합이 그러면 두 눈을 스몰 a, 스몰 b라고 합시다. 스몰 a, 스몰 b. 근데 스몰 a하고 스몰 b는 1부터 6까지밖에 없죠. 그러면 주사위에 두 눈을 더하면 최소값끼리 더하면 2고 최대값끼리 더하면 10이지. 두 개의 주사위에 눈을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2부터 12까지예요. 그런데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잘 들어. A랑 B 동시에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발생할 때는 더하는 거고 연달아서 발생할 때는 곱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을 푸실 때 와 선생님 경우가 있네요. A 플러스 B가 6인 케이스랑 A 플러스 B가 12인 케이스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일이 나열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하는데
1,6, 2,5, 3, 아니 2,5는 아니, 뭐 미쳤구나. 1,1,5, 2,4, 3,3인데 여기서 고민이 돼. 1,5하고 5,1을 구별해 줘야 될까요? 수아 이거 구별해 줘야 돼? 구별해 주지 않으면 돼? 구별해야죠.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럼 또 하나는 4,2 해서 와, 몇 가지야? 5가지.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12가 되는 거 뭐가 있나요? 6,6 하나밖에 없나요? 한 가지지. 자, 얘네 둘을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가연아,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더해? 왜? 왜 더해야 돼요? 그죠? 같이 발생할 수 없지. 주사위의 눈이 합이 6이 되면서 12가 될 수 없잖아요. 얘가 발생하면 얘는 일어나면 안 되지. 양자택일이죠. 그때 더해줘.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앞으로 수학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누잖아요. 경우를 나눌 때는 최종 답이 합집합이라고. 그지? 자, 부등식이 어려운 친구들은 부등식 영상을 무한반복 보세요. 오케이? 그럼 답은 6가지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풉니다. 1에서 50까지의 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인 수의 개수를 구하래. 이제 우리가 집합을 조금 배웠으니까 좀 세련되게 3의 배수 A3, 8의 배수 A8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죠.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건데 중요한 건 3의 배수하고 8의 배수가 서로 속겠니? 이 그림이겠니? 아니면 밑에처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겠니? 둘 중에 어떤 그림일까요?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지. 그러니까 서로는 아니지. 서로가 아니니까 얘는 선생님, 그럼 이 그림이면 야, 선생님 3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와 8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에서 중복되는 거 빼야 되는데 요 가운데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있죠? 이 아이는 3의 배수하고 8의 배수가 동시에 되는 거니까 3과 8의 공배수지? 그럼 얘는 24의 배수죠. 그지? 그럼 여기서 중복되는 24의 배수를 하나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1부터 50까지니까 모두 숫자가 50개가 있지만 3의 배수의 개수는 50을 3으로 나누었을 때 위에 있는 몫이 개수가 되죠. 그지? 그러면 16개지. 그죠? 얘는 16개예요. 8의 배수는 50을 8로 나누었을 때 몫이 개수예요. 6, 8에 48이죠? 6개예요. 근데 이 24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요? 2개. 그지? 그 두 개가 노골적으로 뭐야? 24하고 48인데 28과 48은 3의 배수도 되고 8의 배수도 되죠. 얘가 중복되죠. 중복되는 거 빼줘야 되죠. 이게 수학에서 뭐라고요? 포함, 배제의 원리.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색종이 겹치는 걸로 배웠잖아요. 그죠?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답은 20개가 됩니다. 자, 정말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제고요. 자, 풀어줘야 될 문제. 비슷하니까 주목해줘. 자, 봅시다. 대표 예제 2번. 이거.
이거 하나 풀어줄까? 여기에서 어차피 다 표현 더하기거든요. 이거 다 일일이 푸실 수 있겠어요? 안 풀어줘도 됩니까? 은찬이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하세요. 몇 번 풀어줄 거야? 다 풀 수 있겠어요? 처음에 푸실 때 얘들아 답지 안 보고 풀어야 돼.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쭉 한 다음에 시험 봐요. 시험 봐요. 지금 고1, 고2 애들 계속 시험 봐요. 수업 시간에. 딱 진도 쫙 나오고 나서 앞에서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집에서 숫자만 싹 바꿔서 계속 시험 봐요. 그래야 공부하고 그때 나오는 점수가 여러분들 실력이기 때문에. 이거 풀 수 있죠? 자, 볼게요. 자, 부정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정방정식을 확률과 통계에서 무수히 많이 풉니다. 부정방정식이 뭐야?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3개죠. 얘는 해가 무수히 많지. 원래 해를 일일이 구할 수 없는데 문제에서 제약 조건을 주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는 표현이랑 되게 친해져야 돼요. 음이 아닌 정수. 제가 이거를 3글자로 정이라고 할 겁니다. 정. 음이 아닌 정수. 여기서 말하는 음이 아닌 정수는 뭡니까? 0을 포함한 자연수죠. 그죠? 0을 포함한 자연수가 음이 아닌 정수죠. 음아정. 오케이? 이제 내가 확률과 통계할 때 맨날 음아정 개수, 자연수의 개수, 그걸 계속 얘기할 거예요. 또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는 거는 0을 포함한 자연수예요. 그랬을 때 순서상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문제를 읽고서 분류를 하셔야 돼요. 상황을 분류를 하는데 분류할 때 최소한 가지수가 예를 들어서 경우를 3가지로 분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4가지로 분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5가지로 분류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일단 분류를 할 때 분류를 하는 상황이 개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분류할 때 항상 기준이 있어요. 특이한 거를 기준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분류를 통해서 경우를 일일이 나열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열. 이제 제가 고등학교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야 일일이 나열해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마음가짐에서 20개까지는 가뿐하게 나열을 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20개. 오케이? 아이고 우리 경우의 수 하는데 졸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나열을 해보고 이제 분류를 통해서 나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봐봐. 이 1번을 풀 때 근데 이 문제를 중학교 2학년 때 풀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 둘 다 중학교 2학년 문제잖아. 니네 다 풀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풀 때 자 정이기 때문에 x, y, z에는 0부터 자연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수와 딱 봤더니 x, y, z 중에서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아야 어떤 문자에다가 하나씩 넣는 게 좋을까? 그죠? Z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일 커서. 뭐가 큰데? 개수가. 그지? 개수가 제일 커서. 그지? 좋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반드시 대응표로
하나씩 그려서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확률과 통계 때문에 그래요. 이 확률과 통계에서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푸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다가 Z에다가, 그러니까 X에다가 0부터 집어넣는 거랑 Z에다가 0부터 집어넣는 거랑 경우가 확 달라지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얘를 풀 때, 자, 첫 번째. Z가 0이야. 음화적이니까 Z에다 0부터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X 플러스 2Y는 10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으면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대응표 그리셔야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X하고 Y 중에서 Y에다가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8이고 2 집어넣으면 뭡니까? 2 집어넣으면 6이고 3 집어넣으면 4인데 몇 개 계산해 봤더니 Y가 하나씩 커지면 X는 2개씩 감소하죠. 규칙이. 그럼 이제 그대로 쭉 가는 거야. 4. 그 다음 또 뭐야? 4니까 얘는 2. 5니까 0이죠. 그만 해야지. 그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요거 뭐 하나 푸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를 되게 여러 개를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해볼 이유가 없죠. 여기가 6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안 되잖아. 그지? 수 기억나지? 너 수하고 시하고 이름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내가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가 5개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Z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으면 이 앞에 있는 개수가 크기 때문에 X 플러스 2Y 숫자가 확 줄어들죠. 7로. 그 다음에 Z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2Y가 4죠. 그 다음에 Z에다가 3을 집어넣어요. Z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X 플러스 2Y는 1이죠. Z에다가 4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Z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2Y가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이거든요. 근데 X하고 Y에다가 빵빵 집어넣어도 제일 작은 빵빵 집어넣어도 음수는 안 나오잖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수가 두 개인 이 방정식 푸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만 나올 것 같아? 아니야,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러면 스르르 경우가 4가지죠. 그지? 그럼 이제 이것도 풀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빠짐없이 나열하는 겁니다. 그걸 빨리빨리 해야 돼. x, y.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5.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1.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3개. 그 다음에 또 해야 돼. x, y. 그지? y에다가 1, x에다가 2, y에다가 2, x에 빵. 이렇게 되지. 음화적이니까. 2개. 얘는 x, y에다가 y에다가 1 넣으면 안 되죠. x에다가 잠깐만. 여기 위에서 지금 다 y에다가 0 안 넣었네, 그지? 그죠? y가 0이면 x는 10. 그럼 얘는 몇 개? 6개. y가 0이면 x 7. 4개. y가 0이면 x는 4. 이거 3개. 그지?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x는 1. 1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1 없잖아요. 한 개죠. 그러면 은찬아, 이거 4개를 더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얘가 발생하면 얘는 발생할 수 없으니까 다 더해서 답은 14개. 이게 지금 한 문제 푼 거예요. 나열.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확률과 통계 잘해야 돼요. 수능 확률과 통계가 수능 공통 범위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 때 처음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우의 수랑 확률 통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2번을 풀어볼게요. 부등식이야. 얘는 x에다가 0부터, 근데 이제 여기는 뭐야? x, y가 자연수죠. 그럼 자연수는 1부터 넣어야 되지. 근데 니네가 이제 짬밥이 있으니까 x에다가 1부터 넣어야 되겠어? y에다가 1부터 넣어야 되겠어? 당연히 x에다가 1부터 넣어야지. 그럼 x가 1이면 y는 5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이거 1,5, 1,2, 점점점점 1,4, 점점점점 1,1까지 해서 5개지. 근데 실은 이걸 나열해 볼 필요가 없죠. 이거 보고 와. y가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5개지.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y는 작거나 같다. 2 집어넣으시면 3. 그럼 뭐 노골적으로 쓰면 2,3, 2,2, 2,1 해서 3개. x에다가 3 집어넣으시면 y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1 해서 1개. 이거 다 더해주시면 답이겠죠. 자, 여기 연습하시고요. 비슷한 문제. 자, 2-4 하나 풀어드릴까요? 자, 보십시다. 한 개에 100원, 500원, 700원 하는 세 종류의 지우개가 있다. 이 지우개를 종류별로 한 개 이상 포함해서 총 금액이 3,000원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얼핏 보기엔 방정식 활용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류별로 한 개 이상을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 얘들아? 100원짜리가 X개 있고요. 500원짜리가 Y개 있고 700원짜리가 Z개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읽고서 부정방정식을 세워라 겁니다. 부정방정식 활용 문제입니다. 그러면 100원짜리가 X개 있고 500원짜리가 Y개 있고 700원짜리가 Z개 있는데 이거를 다 더해서 3,000원이 돼야 된대요. 3,000원. 근데 얘는 부정방정식인데 제약 조건이 없잖아. 그지? 제약 조건은 종류별로 한 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그러면 단 X, Y, Z는 자연수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생기죠. 그지? 그럼 식만 세워드리면 되지.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읽고서 이렇게 식을 세우실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이걸 푸실 때는 x 플러스 5y 7z는 30으로 놓고 z에다가 1부터 하나씩 카운팅해서 아까처럼 쫙 푸셔야 되죠. 오케이? 이건 필수 문제예요. 필수 문제. 자, 대표예제 2번 갑니다. 허허 어려워. 자, 다음 문제 답하여라.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쉼표네. 쉼표. 수학에서 쉼표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1의 자리 숫자가 홀수인 두 자리 자연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일단 두 자리면 얘들아 니네가 멋있게 풀라고 하지 마시고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가 있어요. 자, 얘들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9가 아니라 1부터 9까지죠. 첫 번째 자리는. 근데 두 번째 자리는 0부터 9까지 다 들어갈 수 있지.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4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잘 하시려면은 이 문제를 읽고서 저처럼 이렇게 시각화하는 거를 잘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읽고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좌표 평면에다가. 또는 이 경우의 수는 읽고서 이렇게 이거만 시각화 시키면 되게 문제가 쉬워지거든. 근데 니네가 이 그림 없이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네모네모 한 다음에 그래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1부터 9 사이의 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0부터 9까지의 수가 들어가잖아. 네 가지는 노골적으로 2, 3, 5, 7이고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는 몇 개? 0부터 9 사이에 홀수가 몇 개예요? 5개가 있죠? 맞나? 5개냐? 몇 개냐? 1, 3, 5, 7 1, 3, 5, 7, 9 5개죠? 근데 이 네 가지랑 5가지를 더할까요? 곱할까요? 곱해야 되죠. 왜냐하면 10의 자리도 있고 1의 자리도 있어야지 두 자릿수가 되잖아요. 그지? 1번 답은 20가지가 답입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이 곱셈 공식 처음에 할 때 나는 실은 니네 처음부터 그냥 경우의 수로 가르쳤어. 곱셈 공식 정리를. a 플러스 b의 세제곱할 때 내가 어떻게 가르쳤어? 이거는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는 거랑 똑같은데 a가 앞면이고 b가 뒷면이야. 이것은 마치 동전 3개 던지는 거랑 똑같죠. 그지? 여기서 a 뽑고 a 뽑고 a 뽑고 a 뽑고 a 뽑고 b 뽑고 a 뽑고 b 뽑고 a 뽑고 b a a a b b b a b b b a b b b인데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면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는 8개인데 이걸 다 곱해야 되니까 이거 3 곱하면 a 세제곱이고 이거 3개는 a가 2개 b가 하나인데 모두 3개죠. 기억나지?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쪽이랑 이쪽에 똑같은 게 없죠.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 x 플러스 y가 있는데 여기에서 니네가 뽑을 수 있는 거 3개죠. 어떻게? 여기서 a 뽑고 x 뽑고 a 뽑고 y 뽑고 b 뽑고 x 뽑고 b 뽑고 y 뽑고 c 뽑고 x 뽑고 c 뽑고 y 뽑고 모두 6가지지. 근데 이런 걸 해봐야 돼. 이런 걸 해본 애들이 경우의 수를 잘하더라. 직접 나열해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A, B, C 3개. 여기에서는 X, Y 2개니까 2개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6개입니다. 항의 개수. 지금까지 괜찮죠? 경우의 수 2번에 걸쳐서 해야 되겠다.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자, 어떤 걸 풀어드릴 거냐면 많이 풀어줘야지. 봐봐. 만약에 내가 오늘 진도를 좀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경우의 수 문제를 풀지 말고 앞에 부등식까지 그 부분을 문제를 푸세요. 제가 경우의 수를 천천히 나갈 거라 아주 디테일하게 천천히 나갈 거라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경우의 수로 수능을 봐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되거든. 자,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세 눈의 곱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여기 A 주사위가 있고 여기 B 주사위가 있고 여기 C 주사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곱이 홀수가 되려면은 주사위 3개 다 홀수만 뽑아야 되지. 맞죠? 그러니까 홀수, 홀수, 홀수를 곱해야. 왜냐하면 홀수 곱하기 홀수만 홀수죠. 그죠? 짝수가 하나 섞이는 순간 무조건 짝수지. 그지? 그럼 이거 3개 다 홀수를 가져가야 되는데 곱해야 되죠.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주사위의 홀수 3개, 3개, 3개인데 얘도 홀수가 나와야 되고 얘도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다 곱해져서 27가지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3-3 서로 다른 소설책 6권, 만화책 4권, 시집 3권 중 2권을 선택할 때 2권이 서로 다른 종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거 진짜 완전히 생 노가다로 풀어야 되거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경우는 어떻게 나눠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소설책과 만화책을 뽑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소설책과 시집을 뽑는 경우. 세 번째는 만화책과 시집을 뽑는 경우죠. 경우의 수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문제를 읽고서 첫 번째 분류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지? 네,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 포인트죠. 문제를 읽고서 내가 경우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그죠? 그럼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2권이 서로 다른 종류래. 그럼 소설책은 6개고 만화책은 4개인데 이거 2개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곱해야 되죠. 왜냐하면 소설책도 뽑아야 되고 만화책도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설책은 6개고 시집이 3개인데 이것도 곱해야 되죠. 만화책은 4개고 시집이 3개인데 만화책도 한 권 뽑아야 되고 시집도 한 권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곱해야 되죠. 그 여기 24고 18이고 여기 10이네. 이내야 이거 3개를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더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동시에 나올 수가 없지. 1번이 나오면 2번, 3번은 절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최종 답은 이걸 다 더해준 거가 답이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3-4번. 와, 씨, 뭐야. 자, 다항식이 있는데, 야, 씨, 이거를 다 곱하면 모든 항의 개수는 여기서 둘 중에 하나 뽑고, 여기서 3개 중에 하나 뽑고, 여기서 2개 중에 하나 뽑으니까 곱하기 곱하기 해서 답은 12개죠. 이제, 근데 이제 밑에 있는 2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P를 반드시 포함하는 항의 개수래. 시아야, 몇 개일 것 같아? 암산 가능하지 않습니까? 5개. 땡. 은찬아 몇 개일 것 같아? 6개죠. 은찬이는 어떻게 연필을 안 대고 암산을 했을까? 봐봐. P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P로 확정을 지었지. 여기서 한 가지죠. 그지? P를 반드시 포함하려면 여기서 Q를 고려하지 않고 P만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6가지. 이해했어요? 수호야, 세 번째 거는 뭐? 세 번째 거는 답이 뭔 것 같아? 어? 8가지죠. 그죠? 여기에서 B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어차피 첫 번째 여기에서는 둘 중에 하나 뽑을 수 있고 여기에서는 B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만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되니까
얘는 답이 8개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까요? 우후. 자. 아이고. 자, 대표의 대사 4번. 자, 여기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나한테 가장 빡세게 배운 사람은 임가연 씨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수호하고 시안의 1학년 때는 내가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았어. 내 기억에. 니네 1학년 1학기 그렇게 문제 많이 안 풀었잖아. 그지? 이네는 1학년 1학기 끝나고 들어왔잖아. 그지? 내가 그때 시아하고 수호는 그렇게 빡세게 안 시켰거든.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가장 빡세게 한 임가연 씨가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죠. 왜냐면 틀림없이 시아하고 수호는 대답을 못 할 거야. 그럼 또 내가 승질 부릴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승질 부리지 않게.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수업할 때랑 똑같이 해드립니다. 가연아, 공약수가 뭐야? 그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그럼 시아야, 네가 제법 눈치가 빠른 아이니까 공배수는 뭐겠어? 최대 공배수. 아, 최대 공배. 그렇지. 내가 또 화가 날 것 같으니까 가연이가 얘기해. 공배수가 뭐야?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뭐야? 배수지. 근데 이제 가연이는 나한테 왜 1학년 1학기가 중요한지를 겁나 정신교육 들으면서 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1단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확률과 통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률과 통계. 최대 공약수는 G로 쓰고요. 최소 공배수 L로 쓰죠. 이쪽을 보자. 12하고 18이 있어.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는 6이죠. 6이 3. 그제? 이 상황을 보고서 야, 최대 공약수 12하고 18의 최대 공약수 6이지. 이렇게 쓰지. 수호하고 시하도 이건 배우지 않았나? 그지? 아니 말고 최소 공배수는 12하고 18의 최소 공배수는 6 곱하기 2 곱하기 3. 아 맞아. 서영이 너도 내가 이거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죠? 근데 그때 한참 지세영 씨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몸을 비비 꼬면서. 그지? 근데 기억난다 갑자기. 서영이도 6학년 때부터 오지 않았냐? 그냥 중1 딱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왔던 기억나는데. 근데 서영이 이거 막 했을 때 기억나는데. 근데 이게 A, B, G, 스몰 a, b. L은 G 곱하기 A 곱하기 B. 가연아, 내가 여기서 뭐 기억하라 그랬어? 어떤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봐봐. 12는 6 곱하기 2고 18은 6 곱하기 3이잖아. 대문자 A는 GA, 대문자 B는 GB인데 L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A가 얘가 GA야. 얘는 GB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바꾸면 잘 들어? A하고 G를 바꾸면 GAB가 돼서 얘가 L이죠. 12 곱하기 8은 12 곱하기 18은 최대 공약수와 36의 곱이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수업을 할 때 애들한테 이 연습을 시켜요. 초등학교 5학년들한테 야 이거 곱하면은 숫자가 너무 크잖아. 애들이 끄떡끄떡해.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옮겨주자고 해요. 애들한테 2를 얘한테 줘. 그럼 6 곱하기 36 나오지. 그래서 그날은 진도 안 나가고 이것만 연습해요. 근데 이제 걔네는 내가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뭐 하는 거지. 응. 근데 아무튼 자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고. 그럼 물어볼게.
시아야, 최대 공배수는 왜 구하지 않는 거야? 끝이 없어. 그치, 끝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최소 공약수는 왜 구하지 않는 거야? 그쵸, 1이라서. 그지? 의미가 없잖아. 최소 공약수는 1이고 최대 공배수는 구할 수가 없죠. 그지? 약수는 나누기로 찾은 수고 배수는 곱하기로 찾는 수예요. 약수는 숫자가 작아지는 개념이고 배수는 숫자가 커지는 개념이야.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임가현 씨밖에. 자, 가연아, 108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108을 소인수분해 해야지. 그죠? 근데 108을 보는 순간 108이 뭘로 보여야 돼? 36 곱하기 3으로 보이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이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소야,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 뭐냐? 10. 2죠.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하죠.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한 거가 전체 약수의 개수지. 여기다 하나를 더하는 이유가 뭐야? 간단한 예로 12를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니까 약수표를 만들죠. 약수표를 만들 때 1은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1하고 3분의 1 2의 1승 2의 제곱 들어가서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약수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얘는 지금 약수의 개수가 여기 있는 2하고 1에다가 하나씩 더한 3 곱하기 2해서 내가 동그라미 친 아이들 이렇게 곱하면 약수가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 있는 지수에다가 1이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제가 약수표에다가 억지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하나씩 더하는 거지. 이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수능에 매년 나옵니다. 엄청 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고 공배수가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거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도 알아요. 세연이도 알고 있어요. 세연이도 알고 있고 우리 5학년 애들 다 알아요. 우리 5학년 애들 내가 야 공배수가 뭐야? 그러면 애들 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요. 그렇게 나옵니다. 구구단처럼 암기를 시켜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이거를 수업하는 걸까요? 약수의 개수 구할 만해. 근데 뭐야? 공약수의 개수지. 그죠? 그러면 공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말은 뭐야?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그럼 이 말은 최대 공약수의 무엇을 구하라는 얘기야?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이번 문제는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1번부터 이제 슬슬 풀어볼게요. 70이라고 하는 수는 자 72는 8, 9 72니까 2의 세제곱 3의 제곱인데 약수의 개수는 여 위에 있는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하니까 4 곱하기 3에서 12개가 1번 답이고요. 야 솔직히 이제 고1쯤 되면은 72하고 108의 최대 공약수가 암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괜찮아. 72하고 108의 최대 공약수 뭐야? 36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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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36단을 외우라 하지. 36 곱하기 1부터 36 곱하기 1부터 36 곱하기 6까지 외우라 그러지. 자주 나오는 숫자라고. 그죠? 그러면 36의 약수의 개수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번 답은 2하고 2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9개죠. 근데 3번이 문제네요. 270의 3의 배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야? 자, 가연아, 소인수분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큰 수를 관찰하기 위해서 소인수분해 하는 거죠. 역시 주입식 교육의 파워분. 소인수분해는 무조건 큰 수를 관찰하려고 하는 거야. 270 너무 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이 중요합니다. 270을 소인수분해 할게요. 그러면 얘는 27 곱하기 10인데 3의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죠. 그러면 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2는 하나 있고 3은 3개 있고 5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이 문제 어렵네.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게 지금 봐봐, 3이 하나인 경우도 3의 배수고 2개인 경우도 3의 배수고 3개인 경우도 3의 배수죠. 분류할 게 많잖아. 자, 경우의 수에서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교실이 전체 집합이에요. 자, 여기서 집합 A는 남자. 그럼 우리 3명은 집합 A죠. 이렇게 내부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죠. 얘는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둘 중에 하나죠.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반대한 말이지. 집합, 이걸 제가 앞으로 정사건, 얘를 여사건이라고 할게요. A는 정사건, A의 여집합은 여사건이라고 할게요. 그냥 둘이서 반대말이야, 반대말. 여기 얘들아 남자가 들어가면 여기 밖에는 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남자와 여자는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에 3의 배수의 개수 구하려면 3이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 왜요?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죠. 3개의 케이스를 다 해야 되지, 그지? 너무 빡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전체 경우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것을 빼주면 되죠. 이해했습니까? 즉 여자의 인원수를 구하려면 전체에서 남자의 인원수를 빼주면 되죠. 이해했어? 선생님, 전체 케이스는 뭐예요? 우와!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지. 전체 약수의 개수는 1, 3, 1에다가 하나씩 더해야죠. 2 곱하기 4 곱하기 2가 전체 개수고요. 3의 배수가 아닌 것은 3이 반드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의 배수를 빼면 2 곱하기 5인데 얘는 10이지.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4개죠. 10의 약수의 개수는 1, 2, 5, 10 4개잖아요. 그래서 답은 뭡니까? 12개가 최종 답인데, 오케이? 자, 지금 제가 이 3번을 여사건으로 풀어드렸어요. 전체에서 반대말로 풀었어. 선생님, 싫어요. 누가 그러던데 경우의 수를 잘하려면 이런 문제를 여사건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정사건으로도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하기 싫었던 걸 해볼게요. 자,
2 하나, 5 하나인데 3이 하나 있는 케이스. 2 하나, 5 하나, 3이 두 개 있는 케이스. 2 하나, 5 하나, 3이 세 개 있는 케이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그럼 얘는 어찌 해야 되냐? 12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뭐예요? 30이죠. 얘는 90이죠. 얘는 뭐예요? 270이죠. 그럼 경우를 나눴을 때 어떻게 12개가 나올 거야? 이걸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야. 일단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3을 빼. 3을 뺀 다음에 이 10에 잘 들어. 내가 하는 멘트를 지금 하는 테크닉을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금 3을 포함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아이를 먼저 빼놔. 걔를 빼놓고 나열을 해.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서 4개가 나오죠. 근데 얘는 자 3의 제곱을 빼놓고 1, 2, 5, 10이 있으면 이게 4개잖아. 근데 3이 한 번 들어가는 거 위에서 했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3이 2번 들어가면 곱하기 9만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도 4개죠. 오케이? 그러면 얘도 또 1, 2, 5, 10을 배열해 놓고 3이 1개 들어가는 경우, 2개 들어가는 경우 위에서 했잖아. 3개 들어가는 여기다가 27 곱하고 27 곱하고 27 곱하고 27 곱해서 4개가 나오죠. 경우를 3개로 나눴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12개지. 근데 이쪽보다는 얘가 훨씬 더 생산적이죠. 그지? 근데 이제 앞으로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솔직히 이걸로 푸는 게 훨씬 나이스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도 풀어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경우의 수를 연습했던 친구들이 잘해요. 나중에 고3 때. 내가 고3 때 손이 안 가. 확률과 통계는 알아서 하니까. 나는 미적분만 해주면 되니까. 이런 연습을 해야 돼. 자,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문제가 제일 4-2번이 나이스하고. 이제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제 애들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기본 문제인데. 300의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헐, 이거 어떡하지? 가연아,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소인수분해, 그지? 그죠? 저 친구가 소인수분해를 하자고 한 이유는 300이 크기 때문에 이 수를 관찰하기 위해서 분해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제곱이죠. 시아야, 어떻게 풀 거야? 2를 빼고 그렇지. 3이랑 모아놓고 약속했었어요. 그렇죠. 이제 네가 한 거는 이제 뭐 정사건으로 푸는 거죠. 근데 홀수가 그치. 2를 빼면 홀수만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뭐야? 벌써 구했네? 암산으로 6개죠. 야, 왜냐하면 이걸 다 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무조건 홀수만 있어야 되지. 그럼 2를 빼버리는 거야. 2가 단 한 번이라도 섞이는 순간 무조건 홀수가 안 나오잖아. 얘 빼고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 구하면 돼요. 2 곱하기 3, 6개. 오케이? 근데 알고 나면 되게 간단한데 이걸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걸 하면 완전 생노고단을 해요. 그래, 오늘은 쉬운 것까지 하자. 자,
오른쪽. 선생님 이거 뭐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지? 아, 좋아, 재밌겠다.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방법의 수. 같은 지점을 두 번 지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A를 출발해서 D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네.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가요? A에서 B로 간 다음에 D로 가는 케이스. 두 번째는 어떻게 가요? A에서 C로 간 다음에 D로 가는 케이스. 그림을 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건 4가지. B에서 D로 가는 건 3가지인데 2개 곱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거 2가지. C에서 D로 가는 거 3가지. 2개 곱해줘야 돼서 6개죠.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가셔야 되죠. 그럼 문찬아 최종 답은 뭐야? 18개, 그죠? 얘네 둘을 더해줘야 되지? 그지? 하얀 케이스랑 연두색 케이스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16가지. 이게 1번 답이에요. 근데 민지하고 승현이 뭐야? 사람이 구별됐어. 민지하고 승현이가 A점에서 출발해서 D로 가는 거. 뭐야?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 아씨, 어렵네. 이거 뭐냐? 민지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민지가 A, B, D로 가면 민지가 A, B, D로 가면 승현이는 민지가 지나가는 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승현이는 반드시 어떻게 가야 돼? A, C, D로 가야 되죠. 근데 둘이 다르게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민지는 이렇게 가고 승현이는 이렇게 반드시 가야 되는 거지. 잘 들어? 그러면 민지가 이렇게 가는 케이스는 이게 뭐예요? 여기가 12가지였지 아까. A, B, D 가는 게. 얘는 A, C, D 가는 거 6가지였죠. 수호야. 이거 2개 더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지. 왜냐하면 민지는 반드시 이렇게 가고 승현이도 이렇게 가야 되지. 이게 곱해줘야 되지. 근데 72가지가 답이 아니지. 왜냐하면 민지랑 승현이가 색깔 바꿔서 갈 수도 있잖아. 곱하기 2죠. 그래서 답이 144가지일 거예요. 그지?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색칠하기. 이게 좀 중요한데. 색칠하기. 하고 이거. 수영도. 자, 필수예제 6번하고 7번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8번도. 다 중요한 것만 남았네. 이거는 이렇게 날림으로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요 5-4번 하나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합니다. 경우의 수를 최대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경우의 수. 자,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C하고 D를, C하고 D를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할 거야. 그 그림 보시면 C에서 D로 가는 게 없잖아요. 추가해서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으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40이 되도록 할 때 추가해야 할 도로의 개수를 구하세요. 근데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가지 않고 도로끼리 서로 겹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림으로 표시하기 애매하니까 C에서 D까지 가는 경우를 X개라고 그냥 합시다.
우리가 이제 초록색으로 연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내가 선을 몇 개 그을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자 C에서 D로 가는 거를 X개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게요. 완전히 학교 내신 스타일이라서 문제가. 근데 같은 지점을 두 번 지나가지 않고 A로 가서 B로 간대요. 하하. 그러면 와씨 이거는 경우를 엄청 나눠야 되는데. 야,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어? A, C, B로 갈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어? AD. A, D, B가 있죠. 근데 이것만 있을까? ACDB. 세 번째 A, C, D, B. 그지? A, C, D, B. 이것만 있을까? A, D, C, B가 있겠죠. 이걸 다 더한 거가 40이란 얘기지. 가자! A에서 C는 두 가지, C에서 B는 두 가지. 4. A에서 D는 세 가지, D에서 B는 두 가지. 6. A, C, 2. C에서 D, X. D에서 B, 2. 얘는 4X. 얘는 4X. A에서 D로 가는 거 3. D에서 C로 가는 거 X. C에서 B로 가는 거 2. 6X. 얘네들을 다 더한 거니까 10X 더하기 10은 40. X는 3.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 거예요. 경로. 라이트 셀에서 알아서 문제를 찾아서 푸시고, 여기, 자, 필수 예제 6번 색칠하기 하고, 여기 지불하는 여기 6번, 7번, 8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